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네네. 더 집중해 봅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자, 3월 2일 한동훈 전 대표가 제2연평해전을 다룬 공연을 관람한다. 맞습니다. 자, 이거 정말 이게 이렇게 예리하게 질문 마련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제가 마련했습니다. 자,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똑똑해서 좋아한다 또 뭐 등등등의 이유가 있습니다만 국가 지도자로 볼 때는 좀 안보 쪽도 강화해야 될 텐데 그렇죠. 경제 쪽도 강화해야 될 텐데 자 김전체육계 여쭤보겠습니다. 이 공연 관람이 안보 행보의 시발점으로 봐도 됩니까? 그 배경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예, 예. 이게 이제 첫 행보로 의도한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첫 행보는 이제 보도된 대로 5일 날 그 북콘서트를 할 예정이잖아요. 그거고 하지만 그 이전에 이제 김한나 씨라는 분이 계신데 우리 아시지만 제2연평해전에서 그 순국하신 한상국 상사의 부인이세요. 맞습니다. 이 한상국 상사의 부인인데 한동훈 대표가 이 한상국 상사의 부인께서 한상국 상사의 책을 만드는데 같이 해주셨거든요. 같이 하고 또 지금까지는 어땠냐면요. 이런 순국하신 분들이 예를 들면 중사였다가 상사로 추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해줄 때는 중사 계급에 해당하는 보상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해서 이것이 고쳐지는데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로서 이것을 주도해서 이것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을 김한나법이라고 한상국 상사의 부인의 이름을 따서 김한나법이라고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초청을 하셨어요. 사실은 그 연극이 90명 정도의 객석에 굉장히 작은 객석에서 되는 연극이에요. 네. 근데 한동훈 대표는 김한나 씨가 그걸 하시는데 아마 사람들이 별로 잘 가지도 않고 그럴 것 같아서 나라도 좀 가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3월 2일 날 이제 가기로 했던 거예요. 예. 그랬는데 그게 김한나 씨와 친한 기자가 그걸 알고서 그걸 보도하는 바람에 그게 이제 공개가 된 거죠. 근데 재밌는 건 그 보도가 되니까 김한나 씨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다 바로 매진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오픈런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많이 지금 아마 관심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장소가 그러면 어디입니까? 공연 장소가 어디더라? 지금 제가 어디야? 대학로 쪽에 있는 걸로 알고 대학로에 있는 그 있는데, 깨동 말씀하시는 제가 그쪽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있는 장소는 아마 기사를 검색해 보면 금방 나올 겁니다. 제가 동을 제대로 정확히 몰라서 저는 받기는 했는데 기억을 못해서 지금 그렇게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됐는데 아마 한동훈 대표는 가서 거기서 연극도 보고 그다음에 거기 출연진 그리고 김한나 씨와 이제 사진도 찍겠죠. 그랬더니 이제 기자들이 막 거기 어디냐고 이래서 많이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공교롭게 이제 그 첫 행보가 안보 행보처럼 이렇게 됐지만 이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저 그걸 보면서 무슨 좌빨이다. 그렇죠? 좌빨이네, 내지는 친중 좌파네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을 보면 저는 정말로 이게 뭐냐. 친중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한동훈 대표는 공군 대위 출신입니다. 군 복무를 했습니다. 당연히 군 복무를 했고요. 법무관으로요. 네. 저는 육군 병장 출신입니다. 저도 육군 병장 출신입니다. 만기제대. 그래 만기제대. 그런데 정말 하다 이 공격할 게 없으니까 별의별 것 가지고서 거짓말을 하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참 어떻게 보면 저기도 무슨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가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어떻게 보면 좀 안쓰러워요. 네네. 얼마나 공격할 게 없으면 저런 얘기들로 사람을 이렇게 음해하고 헐뜯는 걸로 그걸로 본인의 어떤 낙을 삼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한동훈 대표는 김한나 씨와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라는 연평해전에 대한 연극을 보면서 이게 첫 행보를 하는 것처럼 돼버렸습니다. 네. 연극 제목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우리 모두 이 연평해전의 그 교훈과 그 아픔을 또 잊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저는 무엇보다도 한동훈 전 대표가 저는 이 안보를 정확히 아는 것, 또 경제에 관련해서도 제대로 알고 있는 것,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자, 또 하나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네. 김 전 최고께서도 놀라셨을 것 같은데 화제의 인물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김부선입니다. 자, 이건 두 사람을 다 때린 건가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한동훈 전 대표를 공개 지지한 것은 이 남방 열사의 이 공개 지지를 달갑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처럼 떼묻지 않아. 완전히 이재명 대표를 떼묻은 사람. 뭐 점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때로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때는 때로 공격하다가 아니라 몸에 묻은 그런 피부로 이렇게 하면은 벗겨지는 그 때를 말씀드려요. 이거 뭡니까, 김부선? 뭐 김부선 씨가 김부선 씨가 어떤 분이신지 다 아시잖아요. 남방열사. 옛날에 뭐 영화에 에마 부인에 출연하셨던 저희 어렸을 때죠. 보셨군요. 예. 하여튼 제주도 분이시잖아요. 네. 근데 그렇던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스캔들, 이재명 대표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스캔들 때문에 더 논란이 됐었는데 이분이 지금 얘기하시는 게 이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야, 우리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처럼 때묻지 않았으니까 나 그 사람 지지할래 대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대선 후보 아직 되지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들으셨을 때 저는 사실은 되게 감사해요. 네. 아니 우리 국민 중에서 유권자가 누구든지 지지한다면 당연히 그건 감사드려야 되는 거죠. 당연히 감사드려야 되는 거고 감사한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김부선 씨 때문에 또 이게 한번 화제가 되겠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런 논란도 좀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 남방열사가 지지 선언을 해서 어제 오늘 날씨가 더워진 건가요? 글쎄요. 네. 하여튼 이재명 대표 측에서 반응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재명처럼 떼묻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이재명 대표에겐 좀 치명적일까요? 어떨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김부선 씨가 자꾸 등장하면 할수록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양반이 과거에 자기 형수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욕설을 퍼붓던 사실이 공개되면 될수록 그리고 자기 형님의 정신병원 입원, 강제 입원 등의 논란이 퍼져가면 퍼져갈수록 그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인격이라든가 예. 인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당으로서는 야, 니네 어버이 정당에서 그 어버이가 왜 이렇게 스캔들이 많어? 왜 이렇게 이번에 보니까 김부선 씨가 당신네 그 대표 지지 않았는데 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이제 조금 가슴이 아프겠죠. 이게 이재명 대표 집에서 상당히 좀 시끌벅적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럼 남의 가정사정까지 제가 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김부선 한동훈 전 대표 공개 지지인데 홍준표 시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윤석열 인형 한동훈 나한테 죽어. 그러니 이 이야기를 또 우리 김정혁 전 최고 하셨어요. 한동훈 들어오면 죽는다. 떨고 있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CBS에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갔는데 김현정 씨는 화제의 라디오 방송이죠. 김현정 씨는 요새 휴가 갔어요. 휴가 가서 이제 이철이 씨가 대신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얘기를 하길래 야, 저거 무슨 너 들어오면 죽어. 너 윤석열의 인형이야. 한동훈은 윤석열의 인형이고 들어오면 나한테 죽는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당 대표도 몇 번씩 하시고 그리고 시장까지 하시는 분이 너무 품격 없이 얘기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너 죽어라는 얘기는 본인이 홍준표 시장님은 자기가
그 SBS에 옛날에 유명했던 드라마 그 모래시계죠. 모래시계의 그 검사가 자기 주인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오셨잖아요. 근데 정작 그 쓴 작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거기서 유명한 얘기가 그 이제 조직폭력배의 그 친구가 검사인 자기 친구로부터 사형 구형을 받고 네. 그러면서 형장으로 사라지기 전에 옆에 앉아서 그 친구한테 최민수입니다. 예. 나 떨고 있니? 라고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지금 저렇게 나한테 죽어라고 하는 얘기는, 야, 나 떨고 있니? 라고 얘기하는 것에 어떤 그 중의적 표현일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자꾸만 한동훈 홍준표 시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 무서워. 한동훈 전 대표가 두렵기 때문이다. 근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고요. 뭐, 지난번에 윤상현 의원도 뭐, 한동훈의 시간이 아니다라는 등, 나경원 의원도 비슷한 얘기 하신 것 같은데, 그분들 다 얘기하는 건, 야, 제발 나오지 마. 나 너 나오면 무서워. 뭐, 이런 얘기의 다른 표현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김전 체육회 좀 궁금해서 여쭤보면, 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동훈 전 대표가 전당대회 때도 그거 맞지 않습니까? 하고 좀 약간 말을 또 받아쳤단 말이거든요. 맞아요.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선을 긋는 그런 또 발언들. 근데 유독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박을 안 합니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무시 전략입니까? 아니면 뭔가 다른 또 의중이 있는 겁니까? 아니, 그때 그 두 분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원희룡이나 그다음에 윤상현, 나경원 후보는 다 그때 대표 경선에 나왔던 분들이잖아요. 경선에 나왔던 분들이니까 거기서 토론을 하면서 공격을 하면 그거 아니다라고 받았던 거지. 한동훈 대표가 따로 뭐 이렇게 공격한 건 없어요. 원래 스타일이 뭐 그렇게는 안 해요. 홍준표 시장님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이 막 그냥 그 속된 말로 약간 흥분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거기에 뭐 하려고 대꾸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뭐 대꾸를 안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만약에 직접 이렇게 토론회에 나와서 경우에 안 맞는 말씀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게 무슨 소리세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예. 받아치겠지만 뭐 지금 어떻게 보면 뭐 홍준표 시장님의 어떤 그런 말씀은 뭐 홍카콜라라고 환호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이 너무 품격이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는 홍 시장의 말에 어떤 반박도 안 하는데 한동훈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뭔가 맞대꾸를 맞대응을 한 이 발언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책에서 이야기했네요.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위험하다. 네, 그렇죠.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는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개 네.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야 그럼 거기서 누가 부처고 누가 개야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장은 뭐 한동훈 전 대표를 개에 비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얘기한 거는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건데 그랬더니 또 한동훈 대표가 바로 그래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 본인이 이제 답을 했잖아요. 저는 기꺼이 국민의 개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재판 잘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촌철살인이라는 말은 뭐 이런 데서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부처, 개 이런 얘기는 뭐 누구든지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인데 그것을 딱 뒤집어서 저는 기꺼이 국민의 개가 되겠습니다. 재판 잘 받으세요. 라고 얘기한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많이 들었어요. 와, 속이 시원하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야말로 촌철살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으로 딱 라임이 잡히네요. 네.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이 먼저입니다. 국민의 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참 한동훈 작가네요. 자, 바로 이재명 대표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네. 혹시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 못한 게 있으면 좀 더 해주시고요. 아니요, 뭐, 한동훈 대표 이제 뭐 지금 일정 다 아시겠지만, 26일날 책을 출간을 했고, 그 책이 출간된 다음에 뭐 완전히 그 오픈런으로
교보문고를 삥삥 돌았었던 그 길 수백 미터에 달하는 긴 줄을 보셨을 겁니다. 예. 그 얘기는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지금도 이 책이 정말 계속 베스트셀러로 나가고 있잖아요. 제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지금 그 어떻게 되고 있냐면 서울에서 판매된 게 전체 한 25%,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나간 게 한 30 몇 프로 되더라고요. 32, 3%.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서 나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55% 정도가 이제 수도권에서 나간 거고, 그다음에 경상도에서 나간 게 영남 지역에서 나간 게 한 25%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충청도에서 나간 게 한 8점 몇 프로 되고, 호남에서 나간 게 3.6%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강원도에서 나간 게 한 2점 몇 프로. 그다음에 그 제주도에서 나가신 게 한 1점 몇 프로 이렇게 된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뭐 제주도는 워낙 그 거리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인구도 작으니까 뭐 이해할 수 있는 얘기고, 그리고 생각 보니까 어저께 이제 매출이 시작됐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대구에서 많이 나가더라고요. TK. 네. 네. 대구에서 또 의외죠. 한동훈 전 대표가 또 이전에 대표 시절 또 그 이전에 동대구에게만 가면 많은 사람들이 사진도 찍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또 이번에 탄핵 사태 그리고 비상계엄 이후에 대구에 있는 분들이 가장 또 많이 비판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얘기 들어보니까 어제는 부산에서 팔린 것보다 대구에서 팔린 책들이 더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대구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것과는 전혀 물밑에서는 원래 깊은 강은 잔잔히 흐른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개울물처럼 찰랑찰랑 되는 게 아니라 예. 큰 강은 잔잔히 뭐 한강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잔잔히 흐른다는 말이 오히려 이렇게 있는데 좀 덩치가 있는 사람들이 촐싹하지를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자, 5일날 북콘스트는 어디에서 있습니까? 뭐 홍대 근처에서 한다 그래요. 홍대 근처 니콜라 홀인가 하는 데서 하는데 네. 이거를 이제 어떻게 워낙 많은 분이 올 것 같으니까 아마 신청을 지금 아직까지 이제 상의를 하고 있으니까 예.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이분들에게 이제 오시게 할까 뭐 그거 고민이지만 곧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3월 5일이면 지금 수요일입니다. 그죠? 수요일 위치는 홍대로 말씀하시고 시간대는 그게 3시부터 5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오후 3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계셔서 참고를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유튜브 뉴스 엔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